혼자서는 잘하는데 뭘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좀 전에 했던 거 혼합비 그거를 다시 저희 계산을 해볼게요. 40, 그 다음에 알파벳 니콜. 왜냐면 40도의 온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40이고, 그 다음에 분수를 넣고, 분모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분모부터 양이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 열고 전체 양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벳 x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위의 양이니까 60도의 급탕량이 x고 60 가로를 열고 가로 열고 60에 곱하기 알파벳 x,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여기에 더하기 가로 열고 15도니까 15도 곱하기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벳 x에 가로 닫고 나오고서 여기서 샤프트 솔브 눌러주고 는 하면은 답이 0.555, 그러니까 한 0.56, 온수 혼합비가 0.56 정도 되겠죠. 0.56 정도가 온수 혼합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엔 또 이거는 뭐 이 솔브 기능하고는 좀 틀린데 그냥 솔브 기능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 그 대수 평균 온도차 할 때 별게 아니고 이제 자연 노구 하는 건데, 이 공항형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저기 그냥 자연 노구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산기로 하면 편한 게 분수가 밑에까지 입력이 된다고요. 보시면 대수 평균 온도차 할 때 똑같이 분수식을 넣고 위에다가 94 빼기 44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1번 값이고 요게 이제 2번 값이 되잖아요. 델타 1, 델타 2. 대수평균 오차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왜냐면은 이 출구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델타 1, 델타 2를 정확하게 구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해요. 왜냐면은 대항률로다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 평행률로다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걸 계산을 해야지 편한다고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일단 이건 계산기가 94 빼기 44 하고, 다음에 자연 노고 놓고, 딱 똑같이 분수를 넣어서 94에 다시 44 하고, 가로 닫고, 나가서 능을 해주면은 65.87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값을 갖다가 이 열교환되는 온도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기에 이런 게 이제 이 계산기의 기능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이제 전기 쪽에 그 복소수 쪽 그 문제인데요. 복소수는 모드를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요. 복소수는. 그러고 이제 실수하고 허수가 합친 게 이제 복소수잖아요. 근데 이제 복소수를 전기에서 이제 J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어로 복소수는 I라고. 근데 이게 전기에서 이 I가 그 전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I를 많이 쓰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전기에서 이걸 그 J로 쓴다고. 그러니까 복소수는 I요. 그 복소수는 키가 여기 요거 엔지니어링 키. 복소수 모드에서는 그냥 이거 누르면 이게 그냥 복소수로 입력이 돼요. 그럼 이제 먼저 모드를 선택을 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복소수는 모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모드를 우리가 지금 계산한 모드는 1번 모드인데 복소수는 2번 모드라고, 컴플렉스 2번. 컴플렉스 2번을 눌러주면은 요 창 위에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떠요. 영어가. 이게 복소수 모드로다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창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소수로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극좌표하고 직각좌표가 있어요. 이 극좌표하고 직각좌표를 이게 자유자재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자유자재로다가 바꿔주는 키가 요거 컴플렉스 숫자 키 2번에 컴플렉스가 있죠. 그러니까 분수 소수를 바꿨을 때 S하고 D키를 눌러줘서 분수 소수를 바꾸는 거 마냥 샤프트 키하고 숫자 2번 컴플렉스 키를 눌러주면은 이게 극좌표, 직각좌표가 바로바로 뺏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직각도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직교라는데 되게 우리가 배울 때 직각을 했으니까
샤프트하고 2번으로다가 해서 극좌표하고 직각좌표를 갖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요거를 꼭 염두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셋업으로다가 이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게 저기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알고 가신다면 여기서 샤프트 누르고 모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방향키를 한번 밑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보면은 컴플렉스 3번이 나오죠. 3번 컴플렉스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극좌표를 할 거냐, 직각좌표를 해라. 컴플렉스 결과값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근데 보통 문제가 도출되는 게 거의 대부분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번에 놓으면 돼요. 자무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복소수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뭐 V는 100 플러스 J30, I는 16 플러스 J3. 그래서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구해보자. 뭐 이건 그냥 뭐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계산기만 쓸 줄 알면 이건 그냥 구한다고요. 이건 가로 열고 100 마이너스 30. 아 근데 이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는데, 복소수를 쓸 때 i를 먼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i를 먼저 쓰시면 계산기가 100% 오류가 나요. 꼭 숫자 들어간 다음에 뒤로다가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는 100 플러스 J3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기를 입력할 때는 복소수를 항상 뒤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자 보시자고. 가로 열고 100 마이너스 30, 복소수는 그냥 누르면은 i라고 표시가 돼요. i 30i.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6 플러스 3i.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닫고 해서 는 하면은 나오잖아요. 1690W에 180i다. 어차피 이 복소수에서 이쪽 부분은 실수고 이쪽 부분은 허수니까 이게 허수잖아요. 허수니까 이게 이제 무효가 되겠죠. 허수니까. 그러고 위에 거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로다가 이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i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아는 그런 숫자대로다가 지금 다른 문제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입력을 해보면은, 자 봐요. 분수를 놓고 i 6 곱하기 가로 열고 4 플러스 i 2 가로 닫고, 이제 내려가서 i 6 마이너스 i 8 플러스 가로 열고 4 플러스 가로 닫고 해서 는 이 에러가 나온다고요. 이 에러가 뜨는 이유가 복소수 값을 갖다가 앞에 놔서 그래요. 절대 복소수 값을 앞에 놓으면 안 돼요. 계산할 때는. 항상 이걸 또 좀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계산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입력으로 해놓으면은, 분수 놓고 6i 가로 열고 4 플러스 i값 항상 뒤에 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i 마이너스 8i 플러스 가로 열고 4 플러스 2i 가로 닫고 전체 해서 는 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i.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더 처음에 애초에 이제 설명을 했던 이제 극좌표, 직각좌표로다 해가지고서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해서 이제 뭐 무효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V는 100에 3분의 파이를 줬잖아요. 각도를 주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극좌표로다가 지금 줬으니까 극좌표가 100에 입력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일단 뭐 어차피 하는 거는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곱해줘요. 대신 가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가로 열고 100. 그다음에 각도 표시를 해야죠. 각도 표시는 샤프트 부르고 마이너스 버튼이요. 마이너스 각도 표시. 각도 표시가 정확하게 뜨죠. 각도 표시 뜨고 다시 분수. 그 다음에 파이는 샤프트에 여기 있어요. 파이.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하고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에는 극좌표가 아니라 이제 이 직각좌표인데 이제 다른 직각좌표의 형태로다가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시 가로 열고 10 루트 3 나와서 루트에서 나오려면 방향키도 한번 나와줘야 돼요. 플러스 i의 10. 근데 여기서 i의 10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거꾸로 10부터 10 넣고 i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됐으니까 는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1713.48. 그런데 여기서 무효를 구하는 거니까 i 값이 있는 데를 가야 되겠죠. 아, 여기 i 값이 있네. 그러면 1031 1031점 요 정도의 i 값이 되겠죠. 예. 아무튼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 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전환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프트에 요 컴플렉스 버튼을 해서 전환을 3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컴플렉스 버튼에다가 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가 뭐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뭐 4 뭐 플러스 2i를 갖다가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4 플러스 2i를 이걸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전환도 되고 편하게 정리도 되고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뭐 이렇게 해서 는 했는데 모드를 다시 원상복구로 하고 그런데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런 답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의 미승이라고 나오잖아요. 요런 답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요 엔지니어링 키를 이용을 하면 돼요. 엔지니어링 키를 이용하면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이라고 되죠. 근데 이게 답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 저기 자꾸 수계산으로다 해서 하려고 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샤프트 누르고서 엔지니어링에서 늘리면 돼. 이렇게 샤프트 엔지니어링. 그럼 엔지니어링 기호로에 따라서 10의 웨싱으로다가 해서 답안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서 쓰시면 된다고. 가장 이 계산기로다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제일 좀 편한 거는 솔브 기능이 있으니까 꼭 그 솔브 기능을 꼭 잘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수를 이용을 해서 K값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공학용 계산기를 갖다가 내 손에 익숙하게만 만들어도 이게 X값 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편하시다고. 그냥 공식 외우고 공식 정리해서 숫자 대입해서 때려 넣고 X값으로 다 해서 솔브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서 의문 나오고 그러시는 거 있으면 전화 주셔요. 예, 들어가십시오.